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를 앞두고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갈수록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양희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을 겨냥해서 부적절한 정치적인 행위로 윤리위를 흔들지 마라,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는 여러 차례 윤리위 또는 이양희 위원장이, 저도 송원재 TV를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 이준석의 태도가,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흘러나왔는데, 공개적으로 아예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을 직격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준석의 원래의 태도라면 곧바로 반박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이준석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준석이 한 행동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준석이 반박을 한다면 이제 윤리위와 정말 끝장을 보는 한판 승부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이 어떤 대응을 보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 짚어보고자 합니다.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아직 송원재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양희 위원장 명의로 낸 어제 오후 입장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윤리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가 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서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다라고 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돼 관련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를 언제 열 건지 날짜, 일정은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이 비공개적으로 이준석이 하는 행동들, 이준석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사실은 이준석의 논리가 무리한 논리였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였거든요. 제가 송원재 TV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리한 논리로 이준석이 계속 윤리위를 흔들었습니다. 이준석 특유의 방법이죠. 이런 싸움, 입을 통한 싸움, 이런 것에 능한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핵관을 공격하는 방식, 윤핵관의 중 일부가 익명으로 언론에 이상한 소리를 흘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권력투쟁, 공격하는 방식을 이번에도 쓴 것입니다. 윤리위원 일부 위원이 한 명이 계속 언론에 대고 이상한, 맞지 않은 논리를 펴고 있다. 대표인 자신을 흔들고 있다. 윤리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윤리위가 제대로 업무도 하지 않고 또 주어진 권한도 아닌데 이 지금 경찰 수사에 맡겨놓으면 될 일인데 왜 윤리위가 자신의 성상납 부분을 검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계속 윤리위를 흔들었던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이 팩트, 자신의 성상납, 또 성상납에 이어서 이 증거인멸, 이 팩트를 떠나서 지금 당대표인 자신,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지난 선거에서 2번의 승리를 한 자신을 여기서 흔들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런 계산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이 팩트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렵다. 윤리위를 흔드는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했던 것이죠. 이게 윤리위 쪽에서, 윤리위가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이 회부를 했지 않습니까? 징계의 회부를 한 이 자체만으로도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보자,
라고 칼을 뺀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준석이가 직접 이렇게 정면으로 윤리위를 흔드는 방식, 그러면서 윤리위를 공격했는데 사실은 윤리위에서 소명자료를 내라 라고 했는데 이준석, 김철근이가 소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사무총장, 이 지금 윤리위가 공개적인 입장문에서 당 사무처가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은 지금 이준석과 김철근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소명 자료를 받지 않는 데는 당 사무처가 이걸 유야무야시킨 그런 혐의가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이준석의 대응입니다. 지금까지대로라면 이준석은 뭐 곧바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곧바로 순발력 있게 밝히는 걸로 유명하고 또 유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여기에서 이항희 위원장의 공개적인 이 경고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한 행동은 모두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한 셈입니다. 여기에 만약 대응을 한다면 이제는 윤리위와 전면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물론 전면전인데 뭘 또 전면전이냐? 그러니까 윤리위를 흔든 이 행위도 이제는 윤리위에서 상당히 거론될 수 있는 이 건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윤리위를 흔들었다라는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이 혐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윤리위가 이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을 윤리위 징계 사유로 회부를 하면서 성상납을 이유로 들지 않았습니다. 성상납이 이유가 아니고 성상납 이후에 김철근 정무실장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증거인멸에 나섰다. 이 부분을 윤리위가 회부를 했던 겁니다. 이게 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상납이 팩트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굉장히 이 진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문제는 증거인멸에 왜 나섰느냐, 당대표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이준석이 여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윤리위를 흔들고 나섰던 겁니다. 어제 윤리위의 경고는 증거인멸도 따져본다. 윤리위가 지금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윤리위는 경찰 수사와 다르다. 윤리위는 윤리위대로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계속 윤리위가 왜 권한으로 자신의 성상납을 이야기하느냐, 성상납 팩트는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윤리위는 충분히 경찰 수사와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고 공정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준석은 당장 윤리위를 흔드는 그런 정치적 행위,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이준석이 여기에 맞서게 되면 이제 이준석은 증거인멸에다가 윤리위까지 흔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를 윤리위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아마 곧 윤리위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윤리위원회 9명도 지금 나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반반 정도로. 이준석의 행동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상납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증거인멸에 나섰느냐. 또 자신에 대해서 지금 윤리위가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징계 대상자가 소명 자료를 낸다든지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윤리위를 흔들 수 있느냐. 부적절한 정치 행위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윤리위원들도 있고 이항희 위원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당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선거까지 승리를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정지를 시켜서 전당대회를 하는, 이게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현명하냐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반대하는 논리가 지금 맞서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준석이 안철수, 장제원, 정진석 모두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윤리위까지 흔들고 윽박지르고 자신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윤리위에 대해서 징계 대상자가 징계에 협조하지도 않고 소명 자료를 내지도 않고 윤리위를 흔드는, 이준석이 주로 쓰는 수법입니다. 일부 윤리위원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나선 데 대해서 이항희 위원장이 이준석이 지금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이항희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 경고,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준석이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텝 꼬이고 있다. 지금 자기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준석이 윤리위원회의 이런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의 흔들기에 또 나선다면 굉장히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더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준석이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지켜보고 다시 또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